자, 상시 공략 문제 351페이지의 DB 규칙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 문제가 DB 규칙 30점짜리입니다. 주식거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이블 완성, 즉 필드 속성을 이용해서 테이블의 속성을 바꿔주는, 변경하는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그 5문제가 하나당 4점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점수가 높죠. 그래서 여기 있는 5문제를 다 맞으시면 20점을 일단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배당 아이디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한 후 숫자가 일씩 증가하는 데이터 형식, 일씩 증가한다는 것은 일련 번호 형식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기본 키로 지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배당 테이블, 그죠? 배당 테이블에 디자인 보기로 가서 첫 번째 필드에 추가를 하는 거죠. 즉, 첫 번째 필드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삽입을 누르면 필드 하나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배당 아이디라는 필드를 적어주죠. 배당 아이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데이터 형식으로 들어오는데, 데이터 형식에는 일씩 증가되는 형태다라는 것은 데이터 형식 중에 일련 번호 형식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련 번호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을 갖추고 또 기본 키로 또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키는 지적하고 여기 있는 디자인에 기본 키 이걸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기본 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씩 증가된다는 것이 일련 번호입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 사업연도 필드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라는 얘기. 즉 사업연도 필드에는 숫자인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필수 예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또 이 사업연도에는 똑같은 숫자가 여러 번 반복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 번 반복. 그래서 여기 인덱스에 중복 가능이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여러 개의 같은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점색이라든지 정렬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기능을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당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해서 새 규칙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 눌러준 다음에 그리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변화가 어떻게 배당 아이디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종목 코드 필드는 1, 2, 3, 4, 5, 6과 같이 입력받도록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0에서 9까지만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라. 반드시 입력된다라고 하면 입력 마스크에 대한 코드가 있었죠. 0 코드냐 9 코드냐, 숫자 같은 경우에 샵 코드냐 이렇게 돼 있었죠. 0 코드는 반드시 필수 사항인 거고 9 코드는 선택 사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입력되는 건 결국은 필수 사항이다 보니까 0으로 0 코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력될 데이터가 샵으로 표시된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가 들어갔고 두 번째 세미콜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대시라든지 어느 또 다른 어떤 첨가되는 문자를 같이 저장할 때는 0값을 넣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생략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세미콜론,
세 번째 문자가 표시 문자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샵으로 표시할 거냐, 언더바를 표시할 거냐, 아니면 뭐 별로 표시할 거냐, 이런 걸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샵으로 표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샵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 그 다음에 종목 코드 필드, 종목 코드 업종 코드가 아니라 종목 코드죠. 종목 코드 첫 번째에 입력 마스크에 000000 6자리,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샵으로 표시 문자를 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네, 이 내용은 여기 있죠. 어디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 예제 참고 자료에 액세스 실기 정리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마스크, 저장 여부, 표시 문자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표시 문자가 있다던가 그러면 이 세 번째 인수에 안에서 들어가고 0 소재이냐, 마스크가 반드시 생략 필수로 들어가니까 0. 그 다음에 여기 서식 기호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0. 그렇지 않으면 생략.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걸 이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험 보시려면. 근데 뭐 자연스럽게 또 익혀져요. 빼도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자, 그럼 4번 상장일 필드에는 새 레코드가 추가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되 날짜만 표시하는 함수. 그러니까 오늘 날짜와 시간까지 가면 now 함수를 쓰겠지만은 지금 여기는 날짜만 표시해라. 오늘 날짜. 그럼 뭐요? date를 써야 되겠죠. date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상장일 필드의 기본값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장일에다가 기본값에다가 뭐예요? 오늘 날짜. 즉 date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값에 오늘 날짜를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뭐 오늘 날짜가 추가적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레코드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산 월 필드에는 1에서 10위까지 숫자만 들어가게끔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라. 결산 월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숫자를 들어가는데 숫자가 1에서부터 어떤 숫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에서부터 12라는 숫자만. 왜? 결산 월이라는 것은 1월 결산, 2월 결산, 3월 결산 이렇게 해서 4해서 월로 따진다면 12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까지만 들어가지 13은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between 1 and 1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between 해가지고 1 and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and 12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between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저장하고 또 새롭게 규칙이 바뀌었으면 얘 눌러주고 시트 보기 보세요. 한번 쭉 가보면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데이터가 650개 레코드가 있어요. 그 650개 레코드 중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하나가 오늘 날짜가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값 그걸 넣었었죠. 오늘 날짜 데이트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닫기 하시고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5개의 필드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 이건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개라도 틀리면 다음 뒤에 있는 후속 문제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종목 테이블의 업종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해라. 업종 테이블에는 업종 코드와 업종명을 여기에 표시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종목 테이블의 업종 코드 필드에 업종 코드를 저장하고 목록을 다 5cm로 설정하고 목록값만 이용해서 표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 화면이 나타나게 하려면
자, 여기 업종 테이블에, 종목 테이블이죠. 종목 테이블 더블 클릭했어요. 종목 테이블 클릭했더니 업종 코드에 연동 클릭했더니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야. 또 숫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업종 코드에 321, 그러면 321번에 해당하는 의약품 업종명이 보여줘야 이게 어떤 것을 있잖아, 업종을 지금 주식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321이 어떤 건지 모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321, 330 이게 어떤 거예요? 업종이? 모르죠. 1165 업종이 어떤 건지 몰라요. 321 업종이 뭐예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의약품이라고 업종을 알려주면 심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놈의 종목 테이블의 업종 코드를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업종 코드에 조회 속성으로 가서 텍스트 상자 조회가 아니라 콤보 상자 조회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콤보 상자로 조회. 거기에 있는 테이블 형태로 원본을 유형해서 행의 원본은 어떤 거예요? 업종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하겠죠. 그래서 .3 버튼 눌러서 업종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고요. 거기에 업종 코드와 첫 번째 업종명 이 순서대로 필드를 조회하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업종 코드, 업종명, 더블 클릭 이 순서대로 그대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주고 닫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보세요. 업종 코드가 저장되게끔 하니까 바운드를 1번 열로 바운드를 해야 돼요. 이게 업종명이 2번이에요. 2번으로 저장해라. 그럼 여기다가 2번으로 써줘야 되겠죠. 저장한다는 위치가. 근데 지금 업종 코드로 저장을 하는 거야. 추가적이다든가 뭘 수정을 한다거나 뭐 할 때도. 자, 그래서 1번이고 지금 내가 몇 개를 지금 필드를 불러왔냐면 2개를 불러왔죠. 그죠? 그러니까 열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써줘야 되는 거야. 2. 자, 여기까지만 해줘. 그 다음에 또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 목록값만. 그러면 목록값만 여기 허용. 여기 목록값만 허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의 원본, 열의 개수, 그 다음에 목록값. 요것만 일단 수정해줬죠. 됐어요? 수정해놓고 그리고 저장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 봅니다. 자, 업종 코드 클릭했더니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하니까 맞아.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업종 코드당 그 다음에 업종 명이랑 다 나오죠. 여기 있는 너비가 일정하지도 않아요. 왜? 지정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너비를 5cm로 잡으래요. 5cm. 그죠? 근데 5cm에서 잡는데 여기 있는 업종 코드는 보이지 않아. 그럼 여기 업종 코드를 안 보이게끔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너비를 0cm로 해보면 여기가 감춰지겠죠. 숨겨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까지 작업을 한다고 치면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에는 열의 너비를 0, 세미콜론 5 이렇게 너비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목록 너비는 5cm로 강제로 해주셔야 되겠고 목록 너비 5, 열 너비 5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서 저장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 5cm 너비가 갖춰져 있고요. 5cm 너비가 갖춰졌고 첫 번째 열은 0cm를 잡으니까 안 보인 거죠. 숨겨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이 5cm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5cm라는 거 5cm. 만약에 2.5, 2.5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게 반절이 이제 뚝 잘려서 1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지금은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너비는 0으로 놓고 두 번째 해당하는 업종명에 대한 너비는 5cm로 이렇게 강제로 너비 조정을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지 없어지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러면 됐으면 이제 닫기 하셔서
다음 문제를 풀면 됩니다. 3번 문제,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는 종목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즉 두 개, 자, 배당 테이블 종목 코드, 종목 테이블 종목 코드 참조하며 라는 거. 즉 그러니까 얘가 참조를 한다라는 뜻이고,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주가 되고 얘가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 코드를 얘한테 제공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로 가서, 자, 종목 테이블은 나왔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 눌러서 뭐야? 배당 테이블이었죠? 네, 배당 테이블을 불러옵니다. 종목은 있으니까. 그리고 배당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예요. 배당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는 종목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종목 테이블이 앞쪽으로 와야 돼요. 왜? 주가 됐으니까. 배당 테이블이 종이 되는 거죠. 정보를 받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종목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가 바뀌면 배당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도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무결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 유지, 모두 업데이트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면 1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목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는 무조건 유일성을 가져요. 그래서 코드 번호가 전부 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들은 종목 코드가 다 뭐야?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은 배당 테이블에 있는 이쪽에 있는 종목 코드는 여러 번 같은 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배당이 어떤 사람이 줬느냐, 누구 줬느냐, 누구냐에 따라 똑같은 코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종목 코드가 103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103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만 있을 수도 되고 또 옆에 또 뒤에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또 103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서 종목 테이블에 종목 코드를 103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로 충돌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다가 여기 있는 103에 있는 것이 4번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게 업데이트. 아시겠죠? 네. 닫기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DB 구축 문제의 1번과 2번과 3번 문제를 다 하셔서 만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여기 관계를 잘못 맺는다거나 그러면 뒤에 있는 후속 문제에 데이터가 안 끌러와요. 왜? 관계를 안 맞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문제 등에 데이터를 못 끌어오겠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그럼 문제를 못 풀어. 아시겠죠? 예. 만약에 풀어도 엉뚱한 레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값이.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번 문제의 DB 구축 30점은 무조건 맞고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러면 70점만 맞으면 우리 합격이죠. 그러니까 30점 먼저 맞았죠. 그러면 40점만 맞으면 돼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배당조의 폼에 대해서 다 같이 또 컨트롤 또는 폼의 속성, 컨트롤의 속성을 또 설정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배당조에 더블 클릭해서 일단 열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가 기본 폼용이고 이쪽이 하이 폼 쪽이죠. 여기가 기본 폼, 여기가 하이 폼이에요. 지금 나눠져 있어요. 아시겠죠? 각각의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값도 안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바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있는 위에 설정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이. 아셨죠?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또 이제 폼에 대한 속성, 또 컨트롤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을 또 보겠습니다.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키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폼의 구분선, 여기 있는 폼의 구분선, 여기가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레코드 선택키가 여기 하나가 빠져 있죠. 그죠? 네. 여기는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레코드 선택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폼의 구분선이 있죠. 이걸 빼라는 얘기야. 두 개 다. 그럼 어떻게 빼냐? 여기 있는 폼 속성 지정해서 형식에 가서 여기 있는 구분선, 여기 아니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레코드 선택기 아니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레코드 선택기 아니오, 그 다음에 구분선 아니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작업을 이렇게 해서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폼이 열려있는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요거를 일단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창 겹치기 형태로 확인 눌러주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배당조에, 내역조에 이렇게 돼 있죠. 창이 열렸죠. 그런데 여기 창에 있는 작업을 내가 막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작업 일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열었어. 열리죠. 그래서 창이 여러 개 동시에 작업을, 멀티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배당조에는 이렇게 열리면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여기를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디자인 보기 가셔서 여기 기타에 보면 모달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모달이라는 속성. 그 모달이라는 속성을 예를 해버리면, 모달 속성을 예를 잡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이거를 폼을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작업을 못하게 감춰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해. 요거 끝날 때까지는 요건 작업을 못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폼이 열렸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기능이냐? 모달 기능이라는 거예요. 모달 속성을 예로 해버리면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해요. 멀티 작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태 작업. 그러면 이거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 다른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 얘를 반드시 닫기를 하고 풀어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능이 모달 기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배당조에 보세요. 감춰졌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에, 그래서 모달 예. 그래서 2번 문제 작업했고요. 3번 문제, 폼머리글에 있는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2번으로 해라. 여기 있는 색깔을 액세스 테마 2번으로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폼머리글 지적해야 되겠죠. 폼머리글 지적하고 형식에 가서 배경색을 눌러서 액세스 테마 2번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액세스 테마 2번. 여기. 됐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머리글에 있는 상장일, 대표이사, 본사지역 컨트롤 이 세 개를 너비를 요렇게 넓게 넓은 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넓은 쪽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좁죠. 이렇게 좁죠. 그죠? 그러면 요놈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세 개 조정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정렬, 크기, 가장 넓은 너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렬의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놈이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이폰 바닥글의 배당 수익률 평균과 주당 배당금 평균 컨트롤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 필드와 주당 배당금 필드의 평균을 표시해서 백분율량. 뭔 말이야? 네. 결국은 뭐야? 여기 배당 수익률에 대한 요 놈만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주당 배당금에 대한 평균,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평균, 필드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AVG겠죠? 뭐, 당연히 AVG. 그죠? 그 다음에 백분율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죠. 얘, 배당 수익률. 얘가 백분율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데이터 컨트롤 한번 들어가서 점삼 버튼 눌러서 AVG 가로 열고 배당 수익률 가로 닫고 하면 되겠죠. 여기도 주당 배당금은 찍고 점삼 버튼 눌러서 AVG 가로 열고 주당 배당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또 뭐야? 배당 수익률은 형식에 가서 주당 배당 형식에 가서 백분율로 놓고 소수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배당 수익률에 대한 건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폰보기로 가서 에러가 나는데 배당 수익률 필드가 아닌가? 에러 뜨는데 데이터 배당 수익금이 아닌가? TXT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 맞는데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 맞는데 배당 수익률 맞고 주당 여기 주당 배당금 요건 틀렸네. 오타 났네. 주당 배당금 저장하고 폰보기 가서 이제 나오네요. 여러분들 나왔어요? 저만 이 오타가 나가지고 에러가 떴네요. 여기 아셨죠? 디자인 보기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다 오타 나는 바람에 에러가 떴어요. 자, 그래서 5번째까지 싹 했으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닫기. 왜 그러냐면 배당 내역 폼이죠. 배당 내역 폼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배당 내역 디자인 보기로 가서 본문에 해당하는 전체 여기 보면 본문 영역 이렇게 써 있죠. 어느 특정한 컨트롤 영역이 아니라 본문 영역 거기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0.01인 경우 이상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 범위 지정했고 정렬 서식으로 가서 서식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 시기 여기다가 뭐야 배당 수익률 배당 그러니까 여기 그 필드명 제시해줘야겠죠. 배당 수익률 그 수익률의 배당 필드 값이 이상 표시 0.01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0.01 이상인 경우 0.01 이상인 경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뭐예요? 녹색으로 글자 색깔이 표준색이요. 배경색을 표준색, 연한 녹색 이렇게 돼 있죠. 배경색, 연한 녹색, 이렇게 작업한다는 얘기죠. 이것만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저장하고 폰보기로 가서 자 보면 0.01 이상 되는 레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가독성이 있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부 서식, 조건에 대한 서식이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배당조에 아니죠. 닫기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배당 내역, 그죠? 배당 내역 폼도 결국 뭐야? 배당조의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이죠? 하이폼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당조의 폼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번 문제도 해결했고요. 다시 배당조의 폼의 머리끌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단축 컨트롤을 만들어라. 지금 보니까 위에 그림 문제 그림 보니까 여기 있는 인쇄 버튼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네. 단축 컨트롤. 업종별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태로 인쇄 미리보기로 만들어라. 그리고 단추를 만들어서 연결해라.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배당조의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다가 인쇄 버튼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단추는 좀 나중에 일단 매크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만들 때 매크로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기 매크로. 왜? 매크로 이름이 있죠. 매크로 이름이 있으니까 만들기 매크로로 가야 돼요. 인쇄라는 매크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매크로로 가서 매크로 함수 뭘 써요? 뭐를 열으라고 했어요? 레포트를 열으라고 했죠. 보고서. 그러니까 오픈 레포트 하면 되겠죠. 오픈 레포트 클릭하고 보고서의 이름은 업종별 현황 보고서죠. 그리고 조건이 있었나요? 어떤 조건만 어떻게 출력하라고?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보기 형태는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인가요? 그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작업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매크로 저장합니다. 인쇄라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인쇄라는 매크로는 닫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추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단추 디자인에 여기 있는 컨트롤, 단추 컨트롤 하나 클릭해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마법사 이용 안 해도 되겠죠. 이미 다 만들어 놔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취소해버려요. 취소하고 그 대신 클릭했을 때 이벤트니까 이 클릭했을 때 이벤트 인쇄라는 매크로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드로 가서 여기 있는 이름과 캡션을 바꿔주면 됩니다. 캡션부터 할게요. 캡션에는 인쇄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인쇄가 써지죠 했죠. 캡션이라는 게 여기 있는 단추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라고 써라고 했어요? cmd 닫기라고 써있나요? 네? cmd 인쇄네요. 인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매크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폰보기로 가서 여기 있는 인쇄 버튼 누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레포트가 열렸죠. 그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닫기 하시고 다음 문제 풀러가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보고서와 관련된, 레포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네. 다음 지시사항의 화면을 참조하여 업종별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각각 3점짜리입니다. 네, 해당하는 거 잘 합니다. 동일한 업종 코드 안에서 업종명이 같은 경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되도록 레프트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업종별 현황 보고서 이놈을 디자인 보기로 가서 첫 번째 그룹은 업종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또 오름차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 정렬 추가를 눌러서 사업명으로 사업연도죠.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 추가를 하나 더 하라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했나요? 네, 그럼 오름차순으로 돼 있으니까 내비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했고요. 2번 문제,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tx 날짜 컨트롤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라. 자,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됐으니까 결국 now 함수를 써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스템의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을 속성해라. 17시 34분 23분 오후 5시 34분 23초로 이렇게 표시되게끔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죠. 요거. 자, 그러면 여기죠. 여기 컨트롤. tx 날짜 컨트롤. 여기에 데이터 컨트롤 원본.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 이번에는 now를 써야 되니까 now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형식에 가서 클릭해 봤더니 시간이죠. 시간에 보니까 자세한 시간으로 지금 딱 맞죠. 5시 34분 23초. 그죠? 다른 거였으면 내가 또 바꿔줘야 돼요. 서식 코드를 이용해서.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죠. 여기는 자세한 날짜, 자세한 시간으로만 이렇게 작업 설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로 가면 이제 이렇게 오후 2시 53분 2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본문의 종목 코드와 종목명 컨트롤에 그룹 내 첫 번째 값만 표시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기 종목 코드와 종목명 보니까 그룹 내 첫 번째 값만 한다는 얘기는 같은 값일 때 요놈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는 본문에 이 두 개죠. 종목 코드와 종목명 이 두 개 지적을 해서 본문에서 쭉 내리면 중복 내용 숨기기가 있는데 그놈을 예로 잡아주면 돼요. 중복 내용 숨기기. 되셨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되도록 해라. 업종 코드 머리글. 그럼 업종 코드 머리글 여기 있죠? 클릭해놓고 반복적으로 하라.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설정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여기 있는 글씨들 타이틀 부분이죠. 예, 이런 거를 표시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여기 밑에 요거네요. 예. 1/57 나오게끔. 그럼 여기 1은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슬래시 앰퍼샌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스죠. S부가 붙는. 그 다음에 또 뒤에 페이지라고 또 써있어요. 그러면 앰퍼샌드 한글로 페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꼭 알아두세요. 필기, 실기 다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작성 요령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txt 페이지 컨트롤에 데이터 컨트롤 원본 .3 버튼 눌러서 첫 번째 현재를 나타내는 페이지 page 탭 앰퍼샌드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한 칸 띄나요? 안 띄나요? 안 띄네요. 여기 보니까 안 띄죠? 안 띄니까 여기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 앰퍼샌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스 그 다음에 앰퍼샌드 큰 따옴표 페이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1/57 그 다음에 한글로 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이제 민세 미리 보기 가시면 이제 여기 밑에 나오죠.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배당도의 폼 머리글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열라. 아래와 같이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고 얘를 클릭하면 배당도의 폼 머리글에 있는 txt 종목명 컨트롤로 이동되라. 그래서 go to 컨트롤로 가라. 이거는 맞는 말이죠. go to 컨트롤. 얘 아니요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만 눌렀을 때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아래 지시대로.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른 말 없어요. 뭐 DIM이라고 쓰는 말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DIM이라는 뭐 선언문을 쓴다는 건가 뭐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느냐, 배당도의 폼에 디자인복에 폼머리글 여기에 있죠. 폼머리글. 이 폼머리글에 이벤트 클릭했을 때예요, 더블 클릭했을 때요? 예, 더블 클릭했을 때네요. 그래서 여기는 폼머리글에 이벤트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줘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3 버튼 눌러서 코드 작성기로 누릅니다. 자,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종목명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MSG BOX 큰 따옴표 뭐라고 써야 돼요? 종목명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고 쓰겠죠. 됐죠? 그리고 봐요. 쉼표 버튼의 종류는 yes, no 두 개죠. 그래서 VB yes, no 이걸로 탭키 해주고, 쉼표 그 다음 이제 뭐야? 타이틀 메시지 제목 여기 조회라고 써있죠. 조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조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yes 버튼을 눌렀느냐 no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일을 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 yes라는 것을 눌렀다는 그 값을 저장해서 어디다 변수에다 넣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i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는 그러면 이렇게 는이 들어가면 메시지 박스가 변수로 들어간다면 가로를 쳐줘야 돼요. 뒤에 있는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선언 안 해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선언하라고 했으면 하겠지만은 지금은 뭐 선언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I 쓰는 거야. 우리가 인터넷 엑셀에서도 I 변수 쓰듯이 참조인 변수를 쓰듯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 만일 i는 VBS가 눌렀을 때 VBS then 눌렀을 때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 일을 수행시켜야 되겠죠. 뭘 수행해요? go to, 그러니까 do command, docmd
점 go to control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go to control 딱 치면 점하고 지워 쓰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txt 종목명으로. 끝났어. and if.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라 라는 말이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하면 또 다르게 써야 되겠죠. else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else 할 내용이 없죠. 그래서 to command 점 go to control tslet.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닫기 하시고 저장해서 폰보기로 가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다? 이게 폰모니클 영역이죠. 여기 있는 아무 위치에다가 넣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메시지 박스가 열립니다. 열렸죠? 잘 조회하겠습니까? 예 누르면 커서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깜빡깜빡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제대로 됐어요.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는 이벤트 프로시저 5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75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하면 75점. 이거 못했어. 이거 너무 어려워. 못했어. 못했어도 70점 맞은 거야. 왜? 여기 있는 위에 30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5점, 그럼 55점이죠? 거기다가 여기 20점. 그죠? 그럼 55점에 20점이면 75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빠졌어. 이거 못했어. 그래도 70점 합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여기 처리 기능 25점짜리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해도 돼. 그래서 쉬워. 근데 이제 문제는 위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속성 하나 틀리면 이제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죠? 뭐 설정하는 작업을 못했다든가 조회 속성을 잘 못했다든가 또는 뭐 필터 속성을 못했다든가 이런 이벤트 프로시저를 못했다든가 매크로 작업을 못했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처리 기능에 7점, 7점, 그 다음에 7점, 4점짜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4점짜리는 너무 쉬워. 그죠? 그러면 7점짜리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1개 내지 2개를 맞으면 당연히 70점이 다 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 필요하는 거죠. 처리 기능 구역 문제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배당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본금이 많은 5개 종목을 조회하는 자본금 상위 5종목 커리를 이용해라. 자본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고유값 표시하고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처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안 만들면 틀린다라는 거야, 점수가. 아셨죠?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 종목 테이블과 그 다음에 배당 테이블 이 2개를 이용해서 값을 이제 내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필드는 종목 코드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목 테이블에 있는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종목명입니다. 그러면 종목 테이블 이용하면 되겠고, 세 번째 상장일이에요. 그러면 상장일은 여기 있는 종목 테이블 이용하면 되겠고, 네 번째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여기 있는 배당 테이블에 있는 자본금 요 놈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죠? 자, 이래 놓고 실행 버튼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다 잘 나왔네. 지금까지는 잘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그 다음 뭐야? 내림차순 정렬해라. 자본금을 내림차순. 그러면 여기다가 정렬을 내림차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내림차순. 자본금. 그 다음에 또 뭐냐? 고유값만 표시해라. 고유값. 그리고 상위 5번째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작업을 어떻게 하냐? 뭐 조건을 걸어주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자, 여기 필드 속성이죠. 여기를 찍었으니까 필드 속성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파란색 공간, 여기를 딱 찍으면 쿼리 속성으로 바뀌죠. 거기에 상위값만 하라고 했어요. 상위값 몇 번? 5값까지만. 그 다음에 고유값 하라고 했죠.
중복되는 값은 표시하지 말래요. 중복되는 값은 표시하지 말고 오로지 한 개씩만 표시를 해줘라는 얘기예요. 고유값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 고유값이 없으면 여기 보세요. 고유값을 안 했어요. 고유값 안 하고 상위값만 했어. 그러면 상위값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상위값. 나왔더니 상위값이 여기 봐 똑같잖아요. 글라스 라이프. 어? 이게 지금 중복한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중복값 제거하고 중복값 제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유값 여기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행 버튼 누르면 이제 뭐야? 1등 글라스 라이프, 2등 컴퍼니 뱅크, 3번 성공 세미콜론, 세미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온다는 얘기죠. 고유값.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제 SQL 보기로 한번 볼게요. SQL 보니까 여기 보면 디스틴트라고 써있죠. 디스틴트가 이게 뭐야? 중복값 제거라는 거야. 고유값. 디스틴스. 중복되는 건 빼고 하나씩만 표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자본금 상위 5종목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닫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결산 월별, 종목 개수를 지어야 하는 지역별, 종목 개수 크로스탭입니다. 지역별이 행이에요. 문제 중에 대개 보면 결산월이 열멸입니다. 개수, 이게 바로 시그마죠. 근데 개수는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하래요. 그러니까 종목 코드 필드가 시그마 값이라는 거예요. 값이라는 값. 계산하되 빈 셀은 별로 표시하는 is null count IIF 함수를 이용해서. 이건 놔둔 문제고. 그 다음에 지역은, 여기는 지역은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하라는 거야. 지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별에는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해서 이걸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공백 앞에 있는 지역명, 즉 강원도 뒤에 뭐가 있는데 그 지역명에 강원도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이블 뭘로 해요? 종목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 탭을 만들죠.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마법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마법사를 이용해서 크로스 탭 쿼리 마법사 확인 버튼 누릅니다. 종목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종목 지적하고 다음. 첫 번째 행머리는 뭡니까? 지역별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은 뭐야?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사 지역 필드를 더블 열기. 두 번째 다음 열머리 끈은 뭐야? 월별이죠. 결산 월별. 그죠? 그래서 결산 월별로 결산월이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열머리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 값은 뭐야? 종목 개수는 종목 코드를 이용하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목 코드 개수죠. 종목 코드 필드의 개수로. 다음 크로스 탭 이름은 지역별 종목 개수 크로스 탭 쿼리예요. 지역별 종목 개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왔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죠. 여기 있는 이 부분 합계 종목 코드가 아니라 뭐야? 종목 개수죠. 그죠?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가 합계 종목 코드가 아니라 뭐다? 종목 개수죠. 실행 누르면 바뀌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글자 중에 보면 is null, count, IIF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는 숫자 있는 부분은 숫자로 표시하지만 비어있는 빈칸들은 전부 다 뭐라? 별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IF,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is null이냐 라는 거죠. 종목 코드가 is null이냐 라는 거죠. is null이면 별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카운트 하라는 얘기죠. 종목 코드를 카운트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결산 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열에 해당하는 내용. 자, 그래서 결산 월에 아니다, 여기다 종목 코드 여기다가 넣어야지. 종목 코드에다 넣어야 돼. 종목 코드에다가 작성 누릅니다. 종목 코드 필드에다가 여기다가 IIF 종목 코드가 is null이냐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s null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뭐야? 별 표시하라는 거죠. 빈 셀이면. 그렇지 않으면 뭐야? 카운트 종목 코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됐나요? IIF, is null. 종목 코드에 빈 쉘이 있으면 null이면 별표를 하라는 거고.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예, 다시 실행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개수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식이 되겠죠? 식으로. 뭐가 틀렸지? is null. 여기가 빠졌네요. 카운팅가 빠졌네. 카운팅 개수를 셌을 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하나 빠졌어요. 카운팅 개수를 했을 때 이게 빈셀이냐 라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나 써줘야 되겠죠. 안 써줬으면 안 됐어요. 네.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실행 눌러주면 이제 나오죠. 자, 여기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안 나오면 요약에 있는 여분을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식으로. 아셨죠? 이게 안 되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본사 지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역이죠. 지역이라고 강원도만 나와야 돼. 경기도만 나와야지 여기 있는 부분은 안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잖아요. 예. 그럼 뭐야? 근데 이제 강원도면 세 자리 끊어서 표시해서 작업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 경기도가 있는 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네 자리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왼쪽에서부터 네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백을 찾으면 되겠죠. 공백의 자릿수를 찾아서 그놈의 빼기 1 해가지고 그놈만 없애버리면 뒤에 있는 글자는 싸그리 다 없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 있는 공백 자리만 찾아서, 여기 공백 자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가 공백이죠. 그놈의 -1하면 세 번째까지만 나는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ft 세 자리, left 네 자리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디자인 가서 본사 지역 여기를 작성 눌러서
일단 지역이라는 열머리 이끌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콜론 레프트 이제 들어가야죠. 레프트 가로 열고 본사 지역의 쉼표 필드에 이제 뭐야 레프트하고 본사 지역 했으니까 레프트하고 여기 있는 거 세 자리냐 네 자리냐 요것만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글자 세 자리 하면 강원도면 세 자리를 뽑고 경상남도 하면 네 자리가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찾으려 해야겠죠. 이 숫자는 뭐다? 우리가 서치 함수 비슷한 것처럼 인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아까 뭐였지? 네, 인스트링 즉 instr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 어디 본사 지역의 필드에 쉼표 여기에 큰 따옴표 2번 그때 여기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한 칸 안 띄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칸 띄워줘야 돼요. 공백을 찾으라는 거야. 인스트링이라는 거야. 공백을 찾아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인스트링의 첫 번째 필드에는 강원도 다음에는 여기가 4가 나오겠죠. 공백이면 강원도에서 강원도 평창군 할 때 공백이 있는 것이 몇 번째예요?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하고 가로를 써주면 이제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빼기 1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left 본사 지역의 글씨 중에 left 세 자리 끊냐 네 자리 끊느냐 요거를 이용해서 끄는 거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버튼 누르면 이제 알아서 얘가 잡아줘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이렇게 다. 됐나요? 그래서 인스트링을 쓰는 거예요. 인스트링이라는 것은 엑셀로 따진다면 서치 함수입니다. 큰 따옴표가 아니라 공백이 몇 번째 있냐 이걸 찾아주는 거야. 서치 함수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서치 함수를 써서 골뱅이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가 몇 번째 자리에 있냐 그걸 확인할 작업을 해주는 연습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것이 XSN은 인스트링이에요. instr.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이제 닫기 하시면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거 똑같이 17번째 레코드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닫기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봅니다. 배당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사업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 매개 변수 받았어요. 이렇게 2019라고 사업 연도를 입력하세요. 매개 변수 입력해주고 2019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주당 배당금 평균을 주어야 하는 사업 연도별 배당금 평균 매개 변수 콜해라. 주당 배당금 평균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 순정렬하고 드림처럼 한다. 배당 탭을 이용해서 업종명, 부당 배당금 평균, 사업연도 이렇게 3개의 필드만 검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 쿼리 디자인, 만들기 쿼리 디자인, 배당 탭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배당 탭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왔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의 필드 중에 첫 번째 업종명 더블 클릭, 두 번째 주당 배당금 평균, 그러면 주당 배당금을 평균을 내는가 주당 배당금 여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연도죠. 사업연도 더블 클릭, 요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평균을 구하는 거야. 주당 배당금. 그러면 시그마 요약으로 평균 구하면 되겠죠. 시그마 요약 눌러서 여기다가 평균으로 하고 주당 배당금 평균에 해당하는 이름이 아니라
열머리끌 이름은 주당 배당금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주당 배당금 평균 콜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필드명이고 얘는 열머리끌 일이죠. 열 이름, 여기는 열 이름, 여기는 필드 이름.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실행 버튼 누릅니다. 그러니까 잘 나왔죠. 평균 나오긴 했잖아. 조정만 해주면 되죠. 책에 있는 게 나오는 것처럼. 여긴 숫자만 나왔죠. 숫자만 나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는 주당 배당금 평균에 대한 형식으로 가서 여기 형식을 숫자만 나오게끔 천 단위 쉼표 나왔죠. 그러니까 표준으로 놔야 되겠지. 표준 소수자리 수는 0으로 놓으면 되겠지. 이제 여거 여기다 클릭해놓고 이해되셨나요? 자, 실행 버튼 누릅니다. 나왔죠. 숫자 제대로 잘 나왔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북으로 가서 이제 사업연도에 대한 매개변수 커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여기 필드에다가 사업연도 필드 조건에다가 매개변수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대괄호 넣고 뭐라고 써야 되나? 사업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실행 버튼 눌러봅니다. 그럼 이제 매개변수 나왔죠. 2019였죠. 2019 딱 입력하고 딱 봅니다. 21개의 레코드가 나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21개의 레코드가 나왔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순서가 틀리죠. 순서가 틀리잖아요. 책에 있는 거하고 내가 나온 모니터 앞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뭐 때문에 틀려요? 요거 안 했죠. 주당 배당금 내림차수 정리 안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주당 배당금에 대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조정해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실행 누르는 거예요. 2019 다시 하고 귀찮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나왔죠. 끝났어요. 저장하시고 사업 연도별 배당금 평균 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7점짜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점짜리 업종, 종목, 배당 테이블을 불러와서 업종명별 총액면가와 총배당금 합계를 조회하는 업종별 배당 합계 쿼리를 만든다. 문제를 읽어버리면 오히려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읽어도 돼. 총액면가는 액면가 합계. 그러니까 액면가 필드의 시그마 합계. 총배당금 합계는 총배당금액 합계, 즉 총배당금액 필드에 대한 시그마 합계.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만들기, 쿼리 디자인, 배당, 업종, 종목 테이블 다 불러왔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조정하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필드를 이용하냐? 첫 번째, 업종명은 업종 테이블에 있는 업종명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두 번째, 총액면가는 액면가 합계라고 했으니까 액면가 찾아. 여기죠, 액면가.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액면가 필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당금액, 총배당금액 합계. 총배당금액의 필드 있죠. 얘는 더블 클릭에 불러오면 되죠. 이렇게 세 개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야? 시그마 요약 눌러서 액면가 합계를 하라고 했고 총 배당금액도 합계를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단지 열 이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액면가는 총액면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총액면가라는 열이름으로 콜론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건 필드명, 이거는 열이름 이렇게 나온 거 아셔야 돼요. 확인 눌러주고 총 배당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배당금 합계라고 했으니까 총 배당금액 합계 콜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없어. 이제 끝났어. 확인 눌러주고 실행 눌러주면 값 나오죠. 이렇게 총 액면가 총 배당금액 뭐냐 이제 건설업부터 먼저 나오네요. 24개 건설업 24개 건설업 24개 여기는 뭐 범위 지정하는 말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천단위 쉼표가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조회한 이 결과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야? 바꿔줘야 돼. 다시 디자인부로 가서 하나하나씩 형식에 가서 표준 여기는 배당금액도 형식에 가서 표준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다시 실행 눌러서 천단위 쉼표가 나오는데 여기 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네. 여기 또 소수 둘째까지 표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안 돼. 소수점 자리 또 조정해야 되겠네. 클릭하고 소수 자릿수 0 여기도 지적하고 소수 자릿수 0 이렇게 하나씩 실행해서 값이 나왔는데 제대로 나왔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계속 수정해서 나가는 게 훨씬 빨라요. 막 한꺼번에 싹 했다가 하면 나중에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값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알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지만 알겠죠? 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쿼리 이름은 업종별 배당금 합계 쿼리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100점 맞는 거예요. 이 중에 4개의 쿼리 문제 중에 4개 쿼리 문제 중에 4점짜리는 일단 맞아야 되겠죠. 쉬우니까. 별로 한 것도 없어. 그죠? 예. 근데 이제 7점짜리가 2개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야. 7점짜리 2개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70점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1개 맞으면 좀 불안하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서 뭐 하지만은 뭐 설정 부분이라든지 즉 필드 속성 설정하는 거, 폼 속성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보고서 속성 설정하는 거, 이것 중에 몇 개가 틀려버리면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